자, 윤석열 정부 검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실제 당사자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몇 분이나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가슴 깊이 한번 속는 셈 치고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중위 혹은 고위급 검사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신이 나고 즐거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많이 이겨내고 지나왔죠. 아마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줄을 잘 서고 있던 검사분들은 장밋빛 미래를 실제로 걷게 될 겁니다. 향후 5년 동안은 달콤한 꿈 같은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검사분들께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게 당신들은 좋든 싫든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악귀 다툼의 지옥도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지도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평범한 일개 시민인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판에 불구덩이 속에 얼마나 깊게 엮여 있는지를 본인들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불안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본인들의 앞날이 얼마나 어둡고 불투명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죠? 여러분들이 불과 3달, 4달 전까지 불안에 떨던 게 바로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온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내와 어린 자녀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온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지 않았나요? 불과 3-4달 전까지 그랬을 건데? 분명 종이 한 장 차이로 검사분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최선의 이런 장밋빛과 같은 결과도 있지만 한편에는 죽는 이만 못한 최악의 수준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 중 어느 쪽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운명이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반대파 사람들이 집권을 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망설임이 없이 당신들을 끝장을 냈을 겁니다. 지금의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것보다 이 나약한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이죠.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의 검사님들 여러분들의 손에는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원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법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건 아니죠. 법에도 없는 논리를 억지로 비틀어가지고 많이 끌어오고 갖다 붙여가면서 우파 정권 사람들에게 했던 짓이 솔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동의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법을 모르는 나도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 공동체니 이런 거는 대한민국 법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검사님들 여러분들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게 맞아요. 전국의 법대 교수님들이 그 탄핵 사건 이후로 몇 년 동안 법리적인 부당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고 토론회를 열었던 건 솔직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파 진영에서 정치평론 그리고 논객 생활을 오래 해온 이런 분들 별종 같은 저 같은 별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검찰청 창문 밖을 한번 내일 점심시간에 한번 내다보세요. 그 창문 밖을 내다보면은 저기 길 걸어가는 60대 70대 노인분들도 실제로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을 위해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전 정권들에게 검사님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뻔히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당신들을 찍어준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 무서운 칼질을 어디 한번 좌파 진영에게도 똑같이 똑바로 해보라고 찍어준 겁니다. 칼에 큰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는 뼈에 사무치지만 가장 나쁜 놈은 칼을 쥐고 휘둘렀던 세력이지 사람이 나쁜 것이지 잘 드는 칼 그 자체가 미운 건 아니라고 애써 합리화하면서 넘어가주고 있는 게 지금의 살얼음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건국부터 산업화와 번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가 이번에 간신히 기사회생한 이번 대선 불안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이 쌓아 올렸고 어르신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모든 것들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상술한 이유로 아직까지도 당신들을 용서 못하겠다는 어르신들도 진짜로 많아요. 그분들은 내가 어떻게 설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검사님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지른 원죄 때문이에요. 자, 정작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마음이 약해지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민주당만은 막아야 된다고 현 시점에서는 여론조사 때마다 당신들과 특히 당신들의 그 선배와 보스를 위해서 전화 한 통을 보태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신들을 미워하는 그 어른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와 투표율도 보면 알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들의 자비로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입술에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당신들을 애써 넘어가주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일을 똑바로 하라고.
자, 그러면 어쩌다가 정치권하고는 원래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선이 떨어져 있던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 정면에 등장하게 됐느냐? 어쩌다가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게 막장극이 되어버렸느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현 국힘당, 뭐 다 똑같은 당인데 이름만 바뀐 거죠. 뭐 이런 무슨 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야당다운 투쟁조차 제대로 속 시원하게 못할 때가 많았죠. 자들은 그러니까 맨날 유튜버들을 욕을 하는데 실제로는 유튜버들이 가르쳐주고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동안 조국 수사 등을 위시해가지고 문정부에게 실질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흉내라도 내주었던 게 누구냐? 그 갑자기 돋보이게 된 게 그나마 대한민국의 검사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검사들이 더 야당 노릇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뭐 실제 거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죠. 오늘 그래서 이 순간 검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결과는 검사분들 스스로만의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능력, 개인의 타고난 운명, 그거 하나만의 결과물은 절대로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해보려고 했던 수많은 애국자들의 말 못할 그런 심경들, 결집된 힘, 그리고 여러 가지 운명의 소용돌이가 뒤섞여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기적처럼 벌어진 수만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검사님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출세했다라고 내가 잘나가지고 오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장난다니까.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잘 뒤섞여서 만들어진 기적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분들도 지난 5년 동안 문정권 시절의 더러운 꼴 분명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당신들이 보수 우파 정권을 사냥할 때는 세상 최고라고 당신들을 치켜 세워주던 이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들이 입장이 바뀌니까 태도가 달라졌죠. 좌파 정권 시절에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실제로 솜방망이가 그지 없었어요. 좌파 정권 시절에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정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그냥 눈 감아줬고 사실상 옵티머스 라인펀드 사태도 지지부진하게 그냥 대충 해결을 했고 탈원전 경제성 보고서 조작했던 사건들도 분명 지난 5년 동안은 넘어갔죠. 태양광 비리라든지 이런 거 수많은 사건들을 웬만하면 다 그냥 놓쳐버리고 지지부진하게 잘 모르는 척 넘어가 줬는데 마침내 도저히 빼도 박도 못했던 그 입시 스펙 하나 과장했던 거, 딸내미 하나 의전원 보내려고 했던 그 조국 사건, 그거 하나에 손을 대자 얼마나 그 좌파 정치인들이 검사분들 당신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모욕감을 주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던지 그거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실제로 문정부와 민주당이 당했던 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당했던 기준과 잣대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 말입니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악명 높죠.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노골적으로 특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법조 개전체를 다 장악해가던 그 꼴을 대한민국 검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 누구도 못했던 공수처의 설립 그리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진짜로 완전 박탈하는 이걸 검사님들 어느 진영에 누가 밀어붙였습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오죽했으면은 그 좌파 성향이 가난 같은 진영인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과 판사들조차도 이걸 반대를 했죠. 검수완박을. 이거 하면 나라 큰일 나겠다고. 비리공화국 천국 되겠다고. 난색을 표했던 게 바로 그 검수완박인데 그거 민주당 애들이 실제로 밀어붙이는 거 보셨죠 다들? 그리고 검사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최근까지 그 모든 거를 최전선에서 당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의 일 아니잖아요. 남이 대신 걱정해 줄 일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을 해야지. 자만하고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앞으로 주어진 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년도 아니고 다음번 국회의원 총선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전에 여론이 넘어가 버리면은 나머지 임기는 그냥 허수아비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에게 많은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본인들의 인생 앞날에 여러분들의 명줄을 끝장내려고 했던 최악의 집단이 어느 쪽에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혹시 벌써부터 배가 불렀거나 나도 정치권에 한번 출사해보겠다는 허영심의 마음이 들뜨십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에 그 계파에서 먼저 성공해가지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저 위에 있는 저 유명한 선배 모모들이 마냥 부럽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마냥 행복하고 풍선 위에서 저 높이 부풀어 올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가장 발밑을 경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디딤판은 철판이 아니라 고무풍선입니다. 금이 쩍쩍 나가고 있는 유리바닥 살얼음판이라는 거예요. 한두 달 사이에 일주일, 이주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지옥도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입니다. 실제로는 당신들의 손에 묻어있는 그 피, 원죄가 있죠. 우파를 향해 저질렀던 그 어마어마한 죄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 한켠에 거대한 어떤 사람들이 수백만, 천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차마 어떤 심경에서 당신들의 영광을 묵인해 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누구를 막으려고 기회를 준 건지 명심을 하라는 겁니다.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명감을 조금만, 눈꽃만큼만 가지라는 거야. 그거를 아는 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신들을 용서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애국자 국민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검사 여러분들이 속죄하는 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겁니까?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그 뭐 가시나무 침대, 이런 나무 침대, 딱딱한 나무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활하고 쓸개즙을 핥던 그때 그 시절을 검사님들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불과 6개월, 1년 전까지 검찰의 분위기,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영혼을 팔아치운 간신배들이 출세가도를 달리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직계 선배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고 온갖 한직으로 좌천당하고 밀려나면서 모욕을 당하던 그때를 당신들은 혹시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받기 싫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인간들이 있죠. 법 위에서 놀기 위해서. 그 프라이드 높던 대한민국의 검사들을 완전히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있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과거 군사정부의 그 강력했던 카리스마적인 리더들조차 검사들을 존중해주고 안 했던 그 일들을 최근에 불과 어떤 인간들이, 정말 이게 어떤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그런 개인의 굵직함으로 보자면 이런 사람들에 비유하면 정말 먼지만도 못한 어떤 인간들이 그 무서운 것들을 밀어붙였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방심하다 보면은 한두 대 맞을 수는 있습니다. 초보자 시절에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얻어맞고도 사기를 당하고도 옆에서 똑똑한 누군가가 거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심지어 법도 질서도 없는 무법천지에서 무인도에서는 더더욱 그걸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정치판이 지금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지옥도의 아귀판이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만 안 들었지 자유대한민국의 최소한 흉내라도 유지하느냐 마느냐 준내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걸 뭐 볼 줄 알든 모르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못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자유대한민국의 정말 최소한의 흉내라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조차 잃느냐 그 내전, 준내전의 상황이라니까. 앞으로 5년이 아니라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당신들이 할 일을 똑바로 못하다가 또다시 엉뚱한 여론전에 휩쓸려가지고 분위기를 내주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최대 피해자가 아니에요. 바로 대한민국의 검사분들 본인들, 당신들, 현 정권 요직에 앉아가지고 별들 달고 가슴을 펴고 있는 본인들에게 가장 비참하고 혹독한 부메랑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은 그때 가서 남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거는 본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본인 탓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부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을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런 무서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부디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좌파 민주당 진영에서 당신들을 공격하는 거는 그게 당신들한테 별로 아픈 게 아닐 겁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나 당신들이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또다시 방심하고 마음 놓고 계급장에 그저 마음이 들떠가지고 호기를 다 놓치는 걸 봤을 때 그걸 보고 실망한 우파 지지층들이 분열되고 돌아서고 떠나면은 그거는 굉장히 뼈가 아플 겁니다. 당신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결과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땅이 어디인지 터전이 어디인지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 소용돌이와 좌우 이념 대립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든 수능 석차가 전국에 몇 등이었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시야가 극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거의 뭐 어떤 뭐 여러분들 조카가 좋아하는 그런 컴퓨터 게임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평소 즐기지 않고 잘 모르던 분야의 게임은 아무리 내가 검사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도 저기 있는 학생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죠. 난 거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률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든 수능 석차가 몇 등이냐와는 별개로 이 대한민국 정치판과 어떤 이데올로기, 역사, 좌우 이념 대립의 문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야가 극도로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하죠. 법대로 하면 될 거다. 속 편한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을 하세요. 당신과 당신들의 선배들을 작살내고 모욕감을 주던 그때 그 시절, 그 무서웠던 시절, 저들은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수도 없이 넘었고 귀걸이 코걸이로 갖다 붙이고 비틀었고 필요하면 그 법을 자기들이 만들고 늘리기까지 했어요. 이건 검사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최근의 행보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난세입니다. 난세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결집돼가지고 각자 저마다 여러분들, 검사님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요직에 높이 올라앉아 계실 겁니다. 그래요, 그 영광의 순간을 즐기세요. 즐기는데 당신들에게 믿음을 결집시켜준 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딛고 있는 그 땅바닥 디딤돌이 철판이 아니라 살얼음판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금이 쩍쩍 나가 있는 유리 디딤돌이라니까 그게. 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마세요. 그게 본인들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메시지가 너무 거창하거나 젊은 이상주의자의 별로 가슴에 안 와닿는 이 사회에 좀 달고 닳은 고위공직자분들이 보실 때 이 젊은 이상주의자의 너무나도 그런 철학 같은 얘기라 가지고 잘 안 와닿는다면 하나만 부디 기억을 해주세요. 본인들의 밥그릇을 걱정하십시오. 본인들의 목숨, 본인들의 모가지 걱정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국힘당은 그거를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지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남들이 당신들의 운명을 더 잘 알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본인들의 목숨, 본인들의 운명은 본인들이 가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세요.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 과업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딱히 국힘당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이 잘 안 가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애써 응원을 하고 있을 뿐이죠. 당신들이 과업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그만큼 불안하고 우파 정치권은 솔직히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시 엎드려 있는 저 무서운 사람들 있죠. 쟤들은 제가 장담을 하는데 5년 뒤에 만약에 세상이 또 뒤집어져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검사님들 여러분들 당신들을 작살을 내놓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과업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가는데 지금 잠깐 엎드려 있는 저 무서운 사람들은 5년 뒤에 무슨 짓을 할지 내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 당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가상의 미래에 저들이 무슨 일을 할지 난 정확하게 보인다고. 쟤들은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당신들을 작살을 낼 겁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숨통을 끝장을 내놓고 두 번 다시 이빨 드러내고 덤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놓을 겁니다. 불안한 그런 젊은 새싹들까지도 모두 철저하게 싹을 잘라놓고 밟아 놓을 거예요. 뿌리 끝까지. 소금을 칠 겁니다. 거기다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